엄영수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빈자리를 두고 벌써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마산 하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거리를 폐쇄하려는 창원시가 CCTV 설치를 강행하자 업소 여성들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산 위기에 놓였던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선소 인근 지역 분위기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경남 학교노조협의회가 유치원 관리자의 갑질을 그대로 방치한 경남도 교육청을 규탄하며 교사들과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의 엄용수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대법원 1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돈을 준 기업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없이 내년 총선에서 뽑게 됩니다. 따라서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창녕은 홍 전 대표의 고향으로 홍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다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의 총선 경쟁은 일찌감치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 진해구를 지역구로 둔 김성찬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불출마가 보수 대통합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유민봉 의원과 김무성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중진 용퇴론 등 쇄신론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1일부터 각 지역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등록 서류와 선거운동 방법, 금지 규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본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네, 지금도 불법 성매매업소 수십 곳이 모여 버젓이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원 마산 하포구 서성동 일대인데요. 창원시가 이 성매매 거리 입구에 CCTV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자 업소 여성들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신을 성근로자라고 말하는 여성들입니다. 성매매 업소들이 몰려있는 창원 마산 하포구 서성동 거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뛰쳐나온 겁니다.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나는 손에
CCTV 설치용 사다리 차가 도착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공무원 200명을 동원한 창원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쪽의 격렬한 대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중간 폭력했습니다. 기사들 찍어주세요. 보다 못한 창원시 자치행정과장도 나섰습니다. 행정회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막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사리예요? 결국 창원시는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이어 경찰의 중재로 창원시와 업소 대표격인 관계자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방범의 목적으로 CCTV를 단다는 거는 방범을 떠나서 아가씨들의 인권이. 창원시는 성매매 업소가 명백히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이 이렇게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110여 년 전 마산항이 개항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이후 지금은 18개 업소만 남아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뿌리 뽑으려는 창원시와 생존권 보장, 사생활 보호를 외치는 이들 간의 대치 속에 CCTV 설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파산과 회생이라는 마지막 갈림길에 섰던 성동 조선해양에 회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매각인 4차 본입 차례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노동자들과 인근 상인들은 조심스럽지만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성동조선해양이 있는 통영안전공단입니다. 조선소 직원들로 붐볐던 상가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을씨년스럽게 변했습니다. 한때 차들로 가득했던 세차장도 곳곳이 녹슨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책임지던 성동조선의 가동이 중단된 지 1년을 넘어서며 주변 상권에는 적막감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암울하기만 했던 지역 상권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매각 시도인 4차 본입찰에서 HSG 중공업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회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접한 상인들은 이미 바닥을 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너무 없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번에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어서 이 옆에 주위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전혀 들어선 게 없지만 그 희망 하나 때문에 하나씩 이제 가게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세 차례나 매각에 실패하면서 절망에 빠졌던 나날들. 오랜 시간 경남도청 앞 천막 생활을 해온 노동자들도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가 반갑기만 합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이후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번 4차 매각에서 다행히 많은 인수의향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는 18일까지 본입찰 서류를 검토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까지는 투자 계약이 체결되고 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첫째 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인 5.9명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신부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는 이달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도 내 인접도시인 김해와 양산, 밀양시가 앞으로 공동 관광, 문화자원 등을 발굴합니다. 지난 14일 조현명 김해시 부시장은 강호동 양산시 부시장, 김봉태 밀양시 부시장을 초청해 오창 간담회를 열고
낙동강 벨트로 묶인 세 지자체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낙동강 철교나 낙동강 뱃길 재현을 통한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등의 의견이 교류됐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창원시는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금액 상한선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대출이자 지원 내용은 창원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찰에 연행된 채 모습을 드러낸 한 남성. 계속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입을 선뜻 열지 못합니다. A씨는 20살 카자흐스탄인으로 지난 9월 창원 진해구에서 8살 초등생을 치고 달아났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불법 체류 상태였던 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다음 날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담을 느낀 A씨는 자수를 결심하고 자진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A씨. 다만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사고를 낸 뒤 아이 상태를 살폈다며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뽀얀 연기로 뒤덮인 도로 위. 언뜻 보기에 구름 위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광경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쯤 함안 군북면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서 가스가 누출된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액화 탄산가스 21톤가량이 새어나오면서 한때 도로가 결빙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가스가 인체에 무해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밸브 균열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3시 40분쯤 거제시 동부면 율포리 앞 해상에 떠있는 뗏목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여 만에 꺼진 불로 뗏목은 모두 불에 탔지만 인근 선박으로 불이 옮겨 붙진 않았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6시 20분쯤 통영시 해관도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13톤급 모터보트가 암초에 걸려 좌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켜 선장과 승선원 등 7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고장난 모터보트를 통영항으로 예인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가야문화권에 속한 경남과 전북, 경북 3개 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1차 포럼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및 영호남 화합이란 주제로 개막일인 15일 진행됐고 2차 포럼은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주제로 다음 달 1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영호남 가야 한마당은 영호남에 분포됐던 가야의 역사적 위치를 재정립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15일 오전 10시 50분쯤 창원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을 1톤 트럭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0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관광과 문화, 축제 등을 상징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관광 기념품과 먹거리, 관광 상품 아이디어 등 3가지 부문이며 내년 3월 18일까지 누구나 1인당 넉 점 이내로 출품이 가능합니다. 거제시는 참여한 작품의 디자인과 창의성, 완성도 등을 심사한 뒤 입상작 1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경남 학교노조협의회가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관리자의 갑질을 방치하는 경남도 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경남 학교노조협의회는 15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현장의 갑질에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조하며 교육청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유치원 교사들의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개방된 창녕 하만보 수문이 겨울철 수막 재배에 대비해 15일부터 닫힙니다. 창녕 하만보를 개방한 이후 2.2m를 유지하던 수위는 오는 20일쯤 4.8m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농업용 양수시설 개선과 수문 개방에 따른 낙동강 수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수문을 개방했는데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는 내년 초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세계 레슬링 선수들이 양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15일 2020년 도쿄올림픽 연계 레슬링 종목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지훈련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쿼터 획득 국가선수단과 파트너 선수, 코칭 스텝 등 최소 500여 명이 참여하며 내년 7월 9일부터 24일까지 양산 실내체육관에서 훈련이 이어집니다. 양산시는 지역 홍보뿐 아니라 약 1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다음 달까지 수험생 음주를 막는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김해시 보건소와 김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내동 먹자골목 주변 유흥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험생을 대상으로 음주 체질 선별 패치 체험과 건강한 음주 습관을 위한 절주 10계명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남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창원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9도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큽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비가 그친 후에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겨울옷들을 미리 꺼내두셔야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일교차 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막바지 가을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겠고요.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세차는 미루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